네, 지난해 12월이었죠. 이대 목동병원에서 80여 분 만에 신생아 4명의 목숨을 잃은 사건. 오늘 경찰이 주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균이 오염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늘의 주목되는 사건들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률가인 노영희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신생아 사망 사고 사건입니다. 오늘 제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우선 오늘 발표된 개요부터 좀 전해주시죠. 그러니까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4명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 경찰이 발표를 한 것인데요. 지질 영양제, 주사기, 필터, 그리고 또 관 등 그 수액 세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오염이 된 바가 없다라는 결론을 이제 얻었고요. 그렇다면 아마도 이 지질 영양제, 아마도 스모프리피드라고 불리는데 지질 영양제를 그 주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게 오염된 게 아니냐. 즉 말하자면 이 지질 영양제는 비닐팩에 쌓여 있는데 그 비닐팩을 벗기기 전에 손을 씻고 알코올로 소독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러한 과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간호사 등 이것을 만진 사람의 손에서 오염된 것이 그 안에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이 주사가 되면서 이런 감염이 벌어졌고 결론적으로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결과가 질병관리본부에서 경찰에 그렇게 그런 개연성이 있다라고 추정이 된다라고 역학 검사를 통해서 나온 것이고 다른 것에서는 오염된 것이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것에 그러니까 사람에 의한 인재다라는 식으로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주사제 또는 기구에서는 전혀 그럴 만한 원인이 없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손에서 오염됐을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관리 감독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지질 영양제라고 하는 것은 개봉 즉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 병원에서는 개봉 즉시 사용하지 않고 상온 20도에서 보관해 왔다라는 얘기가 사실 있거든요. 그리고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러느냐면 24시간 내에 2도에서 8도 사이에 보관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하루 전에 다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제 그 보관 방법에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얘기가 되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그 물리적인 기구나 도구에서는 전혀 문제된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감염할 수 있는 곳에 통로는 오로지 한 군데다 사람의 손이 아니겠냐라는 식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손을 제대로 씻으면 그 균은 원래 없어지게 돼 있는 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원의 과실이 크다라고 하는 이 수사 결과에 함의점이 있는 것이고요. 그 지난 겨울에 국가수에서는 원인균을 밝힌 거죠. 그것이 이제 시트로박터 프론균. 그렇다 본다면 이 원인균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사망에 이르겠느냐, 그것은 이제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 결과가 있었던 것이고 이 결과를 서울경찰청에 통지를 한 것입니다. 즉 원인균은 시트로박터 프론균인데 프론균인데 말이죠. 이 원액 자체는 이상이 없었다고 하는 점. 그렇다고 본다면 그것을 전달하는 의료 도구가 문제가 있었느냐? 조사를 해봤더니 이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은 병원 내에서 감염이 된 것이다. 그것이 간호사나 의료진의 손에 의한 감염일 수도 있고요. 또는 방문객이 와서 이 병균이 전파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병원 내에 있었던 균에 의해서 이것이 감염이 됐다고 한다면 병원이 기울여야 할 주의 의무 자체를 게을리했다라고 하는 과실치사 이것을 더 입증하는데 아주 구체적인 증거로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꼭 이것만이 원인이다 보기엔 상당히 어렵지만 합리적인 추정상에서 합리적 의심상에서는 병원의 과실이 상당히 큰 것이다. 따라서 오늘 2명의 의료진을 추가 입건을 한 것이죠. 이 총체적인 지휘 감독을 해야 할 주치의가 간호사들에 대한 제대로 감독을 못했다. 그 2명이 더 이제 추가 입건되기 때문에 수사의 방향은 업무상 기울여야 할 주의임이 예를 들면 이것을 미리 사전에 방지하거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에도 상당 부분 소홀히 했다고 하는 이 점이 오늘 수사 발표의 초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얼마나 치명적인 균이길래 그렇게 사람 손을 통해서 묻어서 아기들의 목숨을 여러 명을 앗아갈 수 있었을까?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결과는 안 나온 거죠? 이 시트로박터 프렌디균이라고 하는 것은 슈퍼 박테리아급이라고 해서요. 강력한 항생제에도 내성이 있는 그런 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가 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간의 과정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12월인데요. 그걸 좀 네. 경과를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사실 지난해에 기본적으로 12월 16일 날이었습니다. 오후 9시 30분부터 오후 11시 30분 사이에서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가장 이제 중한 아이들을 모아놓은 구역에서 있었던 아이들 4명이 이제 차례로 숨진 사고가 있었었는데 그러한 식의 과정 중에서 부모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 병원 측에서는 아이들의 사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보건소에 제대로 먼저 통지를 하지 않고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네.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그 홍보과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김한수 이대 목동병원 홍보실장이 우리가 병원에서 먼저 신고를 했다라는 식으로 거짓 인터뷰를 한 것이 또 하나 문제가 되었었던 것이고요. 알고 봤더니 그것은 경찰에서 112로 신고를 받고 경찰에서 보건소를 통해서 연락을 했고 보건소 측에서 병원 측으로 연락했던 것에 대해서 아마 본인이 확인했다는 식으로 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서 이것이 문제가 되었었고요. 네. 또 하나는 유가족들에게 아이들의 그 사망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브리핑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로 언론에 먼저 이런 식의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의 변명성 그런 기자회견을 먼저 자청한 것이 또 한 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 대책 협의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식의 그 병원 측의 태도는 책임을 가리기 위한 급급한 것이고 또한 병원 이미지만을 생각한 것이었기 때문에 네. 문제가 된다라는 식으로 지금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추가 입건됐는데요, 관계자들이 네네. 어떤 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수위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분들이 신생아에게 투여한 주사를 직접 만진 간호사가 2명이 있습니다. 그 간호사 2명과 그 간호사를 관리 감독하는 수간호사 그리고 해당 주사들을 처방했던 전공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중환자실에 주치의했던 조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명이 먼저 이미 입건이 된 상태이고요. 네네. 이외에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박모 교수와 신모 교수가 이 2명이 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이제 입건이 예정되어 있는 분들인데요. 그렇게 되면 7명 전부에 대해서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이제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요. 병원 측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의료사고가 났다라고 해서 병원 측에 특별하게 어떤 제재를 가하기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병원 측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을 이유로 해서 유족 측에서는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사망한 날로부터 3년 그리고 그러한 일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지난 2월 초에 전공의 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대한전공의 협의회, 그러니까 인턴 레지던트 이런 분들을 말하는데 네. 그분들이 이제 모임을 가지고 전공의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들 목동병원이 사고가 났을 당시에 5명의 전공의가 한꺼번에 사표를 낸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던 2명이 이 모든 곳을 총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이 능력을 벗어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그들에게 부하가 되었었다는 얘기인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전공의들이 우리 애들에게 처벌을 가한 다음에 법적으로 우리가 파업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니까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이들의 이제 행동을 지지한다. 우리들은 이런 식은 사실은 의료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책임을 만약에 법적으로 묻는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은 의사나 전공의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말아라라고 한 얘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제대로 된 얘기냐에 대한 또 의문이 또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유족 측하고 이런 의사들의 좀 입장이 많이 다른 것 같이 보이고요. 더 중요한 건 그렇다면 여기서 병원이라고 하는 것이 왜 빠지느냐? 병원이 원래 전체적으로 이걸 모든 걸 다 총괄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이제 일반 네티즌들의 의견도 전공이라던가 뭐 그냥 주치의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실 무슨 죄가 있냐 이런 얘기 하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좀 나중에 가보게 되면 정확히 밝혀지겠지만 아마도 간호사들하고 또 이제 의사들 간에 또 약간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찰에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수사한 거니까 검찰을 송치하면 검찰에서 또 다시 그렇습니다. 추가 입건을 또 책임자를 더 찾는다든가 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하게 되면 사실은 최대가 5년 이하의 징역이고 네.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금고의 형태에 이제 처하게 되는데 아마도 직접적으로 지시를 받고 직접 손으로 만진 사람들의 책임이 조금 더 크다라고 사실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 네.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나 처벌이 가할지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현재로서는 경찰에서 지금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네. 검찰청에 가기까지는 아직 정리가 좀 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쨌건 이게 손 제대로 씻고 알코올로 소독하고 했으면은 90몇 % 이상
없앨 수 있는 균인데 기본적인 이제 지침을 지키지 않았고 이 반면 교사가 돼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 복지부가 그동안 실태 점검하고 대책 마련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디까지 왔습니까? 예, 근데 이대 목동병원이 과거의 평판은 좀 좋지 않았죠. 위생면에서 네, 그 벌레 수액도 발견이 되고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번 그 사례를 그 반면 교사로 삼아서 의료 관련 감염 종합 대책은 뭐 정부에서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는 지금 그 이대 목동병원이 51개 항목과 관련돼서 인증과 관련된 항목에서 다 상중하에서 상으로 평가가 돼서 상당히 우수한 병원으로 이렇게 판정이 됐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와 같이 사고가 난 다음에는 이와 같은 인증 자체를 그 해제하는 이와 같은 그 안 자체가 그 마련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가장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그 의료 그 기구 중에서 그 인큐베이터인데 이게 상당히 그 노후화된 것이 상당히 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인큐베이터는 언제 만들어졌는지도 알 수 없는 소위 말해서 그 제조일 미상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이와 같은 이제 안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좀 획기적이고 뭐 창의적인 안이라기보다는 지금에 있는 그 상태에서 뭐 위생 관리를 좀 더 뭐 강화한다든가 뭐 그런 쪽에 안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그야말로 그 생명을 담보로 하는 어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국내 입장에서 뭔가 좀 미흡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이와 같은 일이 또 언제 그 발생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위험 부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 이대 목동병원에서도 사실상 10년 이상이 된 그 인큐베이터가 40% 이상이었고 또 20년 이상 된 것도 상당히 그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의료 시설에 대한 얼만큼 적극적인 이제 투자가 있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사회적 공헌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지금 개선되고 있지 않다. 얼마 전에 그 논의가 됐던 간호사들의 퇴원 문화 뭐 이것도 결국은 이제 간호사들이 차지하는 인건비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인력적인 한계 때문에 그야말로 그 계속 정상적인 상태에서 교육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퇴원 문화의 문제도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본다면 지금 그 이대 목동 그 병원도 병원의 그 이익 추구에 너무 매몰된 이런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한다면 병원의 스스로의 그 자각 같은 것도 함께 있어야 실효적인 개선안이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지금 잠깐만 보충을 제가 해드리면요. 현재로서는 환자 안전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14조에 의해서 그 실질적으로 이런 식의 안전 사고가 발생했거나 아이들이 사망했을 때 반드시 사망 사실을 신고하도록 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고 사실 자체는 보건복지 그 병원의 자율 의사에 맡기도록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감염법의 예방 및 그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게 되면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에만 신고하도록 의무가 되어 있는데 근데 그런 법률 조항을 좀 바꾸겠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현재 2015년부터 2월 9일부터 2019년 2월 8일까지가 이 이대 목동병원이 감염 관리와 관련된 인증 분야에서 우수함이라고 하는 것을 받은 것인데 이거는 한 번 인증을 받게 되면 4년 동안 유효하고 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다른 별다른 게 없습니다. 인증 받을 때 신고한 내용이 잘못되지 않는 한은 인증을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도 중대한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인증을 취소하는 내용으로 그 현재 그 개정법이 좀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식으로 실질적인 뭐 개정안을 추진한다라고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번에 나온 것들 중에서도 환자 안전법 개정안 발의해서 중대 사고가 났을 때에 뭐 어떤 식으로든가 인증 취소한다는 내용이 나왔지만 그걸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200만 원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도 또한 있습니다. 네. 저희 안타까운 희생을 계기로 해서 원칙과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겠고요. 미흡한 구조적인 개선들 그렇죠.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은 그 정용화 씨 대학원 부정 입학에 대한 그동안 수사가 이뤄져 왔는데 수사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그 결론적으로 보면 그 정용화 씨를 그 포함해서 그 업무 방해 그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경찰이 검찰에 그 송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그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그 학사 비리, 학사 농단을 연상케 하는 것인데요. 네네. 그 내용의 핵심적인 것은 결국 학교 관계자 그 부처장이 하나의 그 브로커 역할을 해서 정상적으로 치러야 할 시험 자체를 안 치렀다. 즉 면접에 나타나야 되는데 면접에 나타나지 않은 것을 허위로 점수를 미리 정한 다음에 네네. 거기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사인을 하게 하는 그야말로 그 적정해야 할 입시 절차가 그 와해된 이와 같은 그 사건인 거죠. 그래서 그 업무 방해 그 혐의로 6명이 지금 그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입니다. 네, 처음에는 그 면접을 안 갔는데 나중에 개별 면접은 했고 본인은 그게 정상 면접인 줄 알았다라고 했는데 개별 면접도 안 했었다는 겁니까? 예, 그 처음에 그 이제 변명은 예, 그 실습장 그 사무실에 와서 연습장에 와서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확인하는 것이 예, 면접의 한 과정으로 알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정경화 씨는 그런데 그와 같은 사실도 사실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예 그 면접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점수가 91점 이상이 지어져서 이 응시자 중에서 그야말로 그 수석 점수를 이제 받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 1차 첫 번 2016년도에는 여기에 참가했던 그 면접위원이 아니 면접이 안 나타났으니까 이건 0점 아니냐. 왜냐하면 그 시점이 그 정유라 씨의 그 학사 비리 농단이 되었던 시점이기 때문에 네네. 점수를 못 주겠다 0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불합격 처리가 되었는데 그 다음 전형에서는 이 그 학과장이 이 0점을 준 면접위원을 아예 배제시키고 네. 다른 후배 교수를 면접위원으로 놓고 점수 자체를 미리 다 작성한 다음에 네. 결국은 이제 승인을 받게 한 이 학사 비리 농단의 또 다른 사례였던 것이죠. 네. 입영 연기가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이번 주목할 만한 부분이죠. 경찰 수사 결과에서. 네, 그 경찰에서는 그럼 과연 이와 같은 동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점에서 2016년 그 8월달에 입영 통지서가 나왔었고, 네. 그런데 그 시점에서 입영을 연기하기는 하는 목적이 아니었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본다면 이 병역 면탈, 그 병역법 위반의 혐의도 있긴 하지만 그것을 입증하는 데 상당 부분 많은 한계가 있죠. 네, 그래서 네. 병역법 위반 혐의는 적용치 않고 업무 방해 혐의만 적용한 것 같고요. 다만 그 정영화 씨 입장 그것이 아니었다. 내가 지금 종사하고 있는 이 신음악과 이론적인 접목을 하기 위해서 학구열 때문에 박사 과정에 이렇게 응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면접일 자체에 아예 나오지 않은 것은 설명을 못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와 네. 같은 가능성은 상당 부분 있지 않는 거라고 하는 추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미투팝은 확산되고 있는데요. 남궁현 씨 꽤 잘 알려진 대중음악인이지 않습니까? 여러 폭로들이 잇따르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남궁현 씨는 이제 드러머로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고 이 사람이 이제 그룹 신하위 혹은 그룹 백두산이라는 곳에서 이제 활동을 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고 사실 상당히 그동안에 평이 좋았던 분인데 그 본인에 대해서 이제 A 씨가 남궁현 씨가 자신의 집으로 와서 옷을 벗으라라는 식으로 발성 연습을 시켜주겠다라는 식의 추행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나니까 네네. 그런 사실이 이제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이후에 추가 폭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 A 씨가 나에게 와서 회유까지 해놓고 왜 거짓말을 하느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결과론적으로 사건이 좀 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A 씨의 주장에 의하면 본인에게 자신의 집으로 불러서 옷을 벗어보라고 강요를 했고 그와 같은 식의 강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너의 뭐 목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좋게 해주기 위해서 발성을 시키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 그런 식의 발성 연습을 시킨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라는 얘기였었고 네, 여기에 대해서 남궁현 씨의 부인이 전화를 걸어와서 우리 좀 한번 살려달라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지 않겠냐라는 식의 얘기를 했었었고 그래서 본인이 싫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서 뭐 명예훼손으로 혹은 무고로 본인들을 법적으로 좀 처벌할 수 있는 것을 앞으로 하겠다라는 식의 법률 대리인의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또 다시 다른 여성 2명이 실질적으로 나에 대해서 이런 식의 폭로가 추행이 있었었는데 그것은 A 씨에 대해서 한 거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자신에게 그 남궁현 씨 집에 녹음실이 이제 다락방으로 쓰이는 곳에 녹음실을 개조해서 쓰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쪽으로 불러서 마찬가지로 이제 옷을 벗어보라라고 하거나 싫다고 했더니 뭐 가슴을 여러 번 쳐다보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좋지 않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라고 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나머지 CC 여성도 마찬가지로 나에게도 20년 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남궁현 씨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전에 내가 몇 번의 성추행 그 성폭행 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그 B 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내가 그때 사과한 사실은 있지만 그것은 성추행과 관련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CC와 같은 경우에는 20여 년 전 바지 벗으라는 요구 받았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서로 진술이 엇갈릴 때 그 다음에는 어떻게 수사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 성범죄 관련된 수사의 그 한계점이 그 두 사람이 그 폐쇄적인 공간에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피해자가 상당히 다수이고 네. 진술한 내용이 그 일관되고 피해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그 수사가 계속 그 진행이 돼서 기소도 그 가능합니다. 물론 그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것만큼 재판관의 심증 형성은 상당히 약할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이제 그 다수의 진술 증거에 의존을 해서 수사가 그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진술한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일관된 그 방식으로 수법이 좀 진화 발전한 것은 아닌가? 바꿔 얘기하면 그 옷을 벗으라는 요구를 자신의 그 집에 있는 공간에서 발성 연습을 하나의 그 빌미로 했다고 하는 점. 그리고 이제 지금 2명의 피해자가 나왔지만 이 이상의 그 피해자의 그 진술을 확보하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사가 그 진행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또 그 최근에 있어서 다른 녹취라든가 이런 또 증거가 나올 가능성도 그 배제는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어떠한 의지를 갖고 있느냐도 잠재적 피해자의 새로운 제보라든가 뭐 폭로 등을 하나의 그 자료로 해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게 2013년에 친고죄가 폐지됐고요. 네. 그러면 그 전이라 하더라도 상습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근데 상습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없었었는데요. 이게 2010년도 이후에 사실은 만들어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성폭행에 있어서도 상습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고소기간하고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법률 조항이 생겼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 남궁현 씨 같은 경우에 20년 전에 지금 그런 일을 당했던 사람이 하나 나타나고 네네. 8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사람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20년하고 8년하고도 현재까지는 사실 시간 간격이 너무 이제 크기 때문에 이런 종류를 가지고 상습이라고 인정하기 조금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예컨대 뭐 이윤택 씨라던가 아니면 명지 전문대에서 있었던 그 박모 학과장 같은 경우에는 상습정이 충분히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2013년 6월 이전에 있었던 범행에 대해서도 상습성을 인정해서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네. 그렇지 않고 지금 이 남궁현 씨라던가 혹은 뭐 곽두원 씨라던가 아니면 오다수 씨라던가 지금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관련자들의 진술이 조금 더 나오고 객관적인 증거가 확실히 좀 나와 주어야지만 조금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남궁현 씨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여성들의 패턴이 사실 똑같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을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한다면은 그 당사자인 남궁현 씨가 부인을 한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피해자들의 말이 좀 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 상황을 가지고서 추행이 인정된 경우가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 2010년 이전 것도 인정된다 말씀이십니까? 근데 아마 2010년도부터 이 상습의 성폭행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 전의 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좀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건 네. 좀 법률 규정을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이게 그 특히 성추행은 굉장히 처벌이 가볍고 성폭력으로 기소돼도 징역형은 22%밖에 안 된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일반적으로 그 이제 형사사법이 그 남성이 상당히 그 많이 있고요. 물론 최근에 그 여성 법조인도 많이 등장하지만 네. 그것은 결국은 이제 그 남성 우유적 생각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추행의 그 범위와 그 한계를 상당히 좁게 해석하는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그 기소도 40%뿐이 안 되고 징역형을 받는 것도 20%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신고되는 것은 8%에 불과합니다. 이런 걸 다 따져본다고 한다면 네네. 실질적인 징역형을 받는 경우는 아주 그 극소수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그 처벌의 강화 뭐 이런 것도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주목받는 사건들 이웅혁 교수님, 노영희 변호사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